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V 스플랫이라는 논문이고, 어, 뷰로 이피션트하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워크를 같이 묶어놨는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처럼 기존의 널프랑 3DGS 방법은 대부분 많은 뷰, 널프의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의 뷰를 필요를 하지만 이게 쉽지 않고 적은 수의 뷰로 신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스파스한 뷰로 리컨을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자들은 나누는데요. 하나는 펄신 어프로치스라고 해서 널프같이 씬마다 다 어,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피드 포워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펄신 어프로치가 모두 널프인 것은 아니지만 저자들은 피드 포워드 어프로치 같이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사전 지식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픽셀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드 포워드 어프로치를 적용한 널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세 가지 논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후에 익스페리먼트에서는 픽셀 스플랫이라는 논문이랑 가장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요.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논문은 첫 번째로 스플래터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단일 뷰를 사용하는 논문이고요. 유넷을 사용해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예측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거가 이제 스플래터 이미지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싱글 오브젝트 리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은 싱글 오브젝트가 아니라 어떤 방이라든지 좀 더 큰 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대비해서 가져온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픽셀 스플랫은 아까 스플래터 이미지는 하나의 뷰에서 만들었다면 이거는 두 개의 뷰에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구하는 논문입니다. 얘네는 방법 중에서 이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뷰의 크로스 뷰 어웨어 피처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로 뎁스를 구하는 논문이고, 이 논문도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이 논문을 가져와서 익스페리먼트에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이 MV 스플랫이 하려는 거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깊이를 예측하는 걸 하고 싶어 하고, 더 가벼운 10배 적은 파라미터 2배 이상 빠른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다 피드포워드 3D 가우시안 방법이라서 저자들이 아마 가져온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PS 가우시안이라는 논문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피드포워드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렉티파이드 된 두 개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차를 추정하는 건데, 저는 렉티파이란 단어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이제 아래 같이 어, 카메라 캘리 아래에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이제 에피폴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어, 이제 왼쪽 카메라 어떤 한 점에 대응되는 오른쪽 카메라 영상의 에피폴라 라인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왼쪽 그림처럼 에피폴라 라인이 사선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에피폴라 라인을 따라가면서 다 뒤지면 이미지 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선이다 보니까 그 점 위치를 하나하나 찾는데 복잡하고 요걸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그립처럼 에피폴라 라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렉티파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시차를 통해서 뎁스를 이용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MV 스플랫이 자기들 논문보다 어, 덜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뎁스를 추정한 다음에 뎁스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하고 그걸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V 스플랫 같은 경우에는 RGB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의 씬 레프레젠테이션 표현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은 시간이나 메모리 비용, 렌더링 속도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사용해서 좀 더 표현력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플래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싱글 이미지에서 가우시안 스플래팅 매개 변수를 추정하지만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고 어떤 싱글 오브젝트에 대한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픽셀 스플랫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뷰로 추정을 하지만 에피폴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낮고 노이즈가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V 스플랫이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코스트 볼륨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미 컴퓨터 비전에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요거를 써서 3D 가우시안의 뮤 중심을 정확히 찾고 그걸로 이제 이미지 특징 그걸 정확히 찾고 또 그 코스트 볼륨이라는 게 결국 뎁스랑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로 직접 3D를 추정하는 대신에 이제 어떤 깊이를 코스트 볼륨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에피폴라로 추정을 했던 픽셀 스플랫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지오메트리를 알아내겠다 그런 노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가 가볍다고 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인퍼런스 속도도 아까 픽셀 스플랫과 비교해서 10배인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 아래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입력에서 아웃풋까지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떤 게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K 스파스 뷰를 목표로 하니까 K개의 스파스 뷰 이미지가 있고 그거에 따른 프로젝션 매트릭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린직 K, 로테이션 R, 트랜슬레이션 T에 의해서 프로젝션이 되는 거를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MVS 스플랫의 최종 목표는 K 스파스 이미지 뷰랑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입력을 받아서 3D 가우시안 파라미터인 요것들 뭐 중심,
가우시안의 중심, 뭐 오퍼시티, 코베리언스, 컬러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1번 수식이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코스트 볼륨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 이게 굉장히 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를 짧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코스트 볼륨이라는 거는 이 왼쪽에 보이실 거예요. 이 왼쪽에 보면 두 개의 어떤 다른 뷰에서 찍은 2D 이미지를 3D 공간에 매핑하는 게 3D 리컨인데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3D 공간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복셀로 나눈 다음에 그 복셀에 각각 비용이라는 거를 할당을 하는 건데 그 비용이 뭐냐면 요 복셀에 어, 물체가 있을 가능성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같은 개념을 사용한 널프인 MVS 널프인데요. 이거는 좀 검색해 보니까 도현님 블로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도현님 블로그를 봐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코스트 볼륨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을 3D로 나눠서 각각 뷰에서 이제 봤을 때 그곳에 어, 여기서는 표면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뭔가가 있을 그냥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널프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코스트 볼륨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걸 사용하게 될 거고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멀티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건데 저 코스트 볼륨이라는 거를 구하기 전에 일단 피처를 뽑게 되는데요. 각각의 입력 이미지에서 이제 멀티뷰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CNN이랑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미지의 4분의 1 사이즈로 다운샘플링이 되고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뷰 어텐션이라는 게 들어있고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윈티에서 사용되는 로컬 윈도우 어텐션 메커니즘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메모리 계산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뷰가 있을 때 이제 각 뷰는 이 트랜스포머 안에서 모든 뷰들이랑 크로스 어텐션을 하게 만들고 요걸 함으로써 이제 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제 피처를 교환하고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피처는 이미지의 4분의 1 사이즈로 다운샘플링이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키텍처가 있고 네모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네모 박스 처진 부분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코스트 볼륨을 구하는 부분인데 코스트 볼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논문에서도 코스트 볼륨을 이렇게 구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비전 어, 딥러닝 말고 그냥 컴퓨터 비전이나 3D 지오메트리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뎁스 캔디데이트라는 거를 샘플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니어랑 파라고 어떤 뎁스 범위를 결정을 해놓고 그 사이를 여러 개의 평면으로 나누게 돼요. 아까 그 복셀이 가장 가까운 쪽이 니어고 가장 먼 쪽이 파라고 하면 그거를 복셀을 이제 열 방향으로 자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평면으로 나누게 되고 이제 각 뎁스 캔디데이트 이 평면들을 뎁스 캔디데이트라고 해요. 이 정도 뎁스에 있을 뭔가 확률을 구한다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캔디데이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은 1에서 D까지 총 D개의 뎁스 캔디데이트를 인버스 뎁스 스타일로 균일하게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뎁스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구한 피처 F 걔를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워핑을 해가지고 어, D개의 워핑된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아래 수식 보시면은 어, 더 간단한데 W는 워핑이고 F는 피처, PI, PJ는 프로젝션 매트릭스, DM은 아까 균일하게 샘플링한 뎁스 캔디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뷰 I와 피처 FI를 이제 그 사이 그걸로 얻은 이 방금 위에서 2번에서 얻은 요 와핑된 피처 사이에 닷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깊이 캔디데이트 뎁스 캔디데이트끼리의 상관관계를 얻게 돼요. 그게 바로 3번 수식입니다. 여기서는 유난히 크로스 어텐션이라든가 닷 프로덕트를 많이 하는데 각각 뷰의 상관관계를 얻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뭐 크로스 어텐션을 빼본다든지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관관계는 픽셀 단위로 평균을 내서 이제 여기선 2개의 뷰라고 했지만 3개의 뷰도 받을 수 있고 4개의 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실험에 나오기는 합니다. 방금까지 그런 식으로 코스트 볼륨이라는 거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 코스트 볼륨이 이제 뭔가 텍스처가 없을 때나 깊이 추정이 어려운 듯한 이미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모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파인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자들은 하고 그 리파인먼트 과정은 엄청 가벼운 유넷, 2D 유넷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뎁스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모은 게 이제 4번 수식에서 보이는 코스트 볼륨 CI예요. 그냥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 뎁스 캔디데이트의 상관관계들을 여기서 구한 걔네들을 연결을 해서 2D 유넷의 입력으로 이제 피처 F랑 기존에 앞에서 구한 피처 F랑 코스트 볼륨 CI를 연결을 해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얻은 그 잔차로 이제 최종 코스트 볼륨을 얻게 되는 게 이 과정을 그냥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진짜 그 뎁스를 구하는 부분이고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이제 위치별로 뎁스 캔디데이트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계산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얻은 확률 분포 V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치별로 이제 뎁스 캔디데이트에 대한 가중 평균을 나타내고 그게 각각의 위치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뎁스를 나타내는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리파인먼트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리파인먼트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뭘로 하냐면 또 2D 유넷, 가벼운 유넷으로 하고 이 2D 유넷이 앞에 나온
그 코스트 볼륨의 리파인먼트에 나온 유넷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코드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따로 이렇게 뜯은 바로는 아마 다른 유닛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 여기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구한 뎁스를 리파인먼트 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사용된 결국에 얻고 싶은 그 파라미터들을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어, 가우시안 센터인 뮤 같은 경우에는 뎁스를 얻은 다음에 요거를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월드 좌표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점을 3D 가우시안 센터라고 어, 약속이라 해야 되나? 정합니다, 그냥. 거기가 이제 가우시안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의 저자들은. 그리고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프트맥스를 얻은 그 뎁스 예측 분포 그걸로 이제 요 뎁스에 물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 값으로 이제 불투명도를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매칭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표면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불투명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베리언스랑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법과 유사하게 어, 공분산 행렬은 스케일링 행렬이랑 쿼터니언을 통해서 구성되고 C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스페리카 하모니 코에피션트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전의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할 게 없고 L2 로스랑 LPIPS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 L2 로스에는 가중치 1을, LPIPS는 0.05를 부여해서 선형결합 그냥 더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생소한 부분은 코스트 볼륨이라는 그 개념 정도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거라 신선했고 2D 유넷으로 리파인먼트를 왜 어쩌다 하게 됐는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아무튼 리파인먼트를 하면 더 잘 나왔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인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세 개를 사용했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10K랑 엑시드라는 거랑 DTU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PSNR, SSIM, LPIPS를 사용을 했고 또 이거는 피드 포워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기 때문에 A라는 데이터, 만약 리얼 에스테이트 10K로 학습을 했으면 그 학습한 데이터 말고 DTU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크로스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얼마나 씬 리컨을 잘하는지를 테스트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사용했고 쿠다를 사용해서 구현된 3D GS 렌더링을 사용하게 되고 아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스택된 셀프 텐션이랑 크로스 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코스트 볼륨 같은 경우에는 뎁스 캔디데이트가 128개 그러니까 아까 그 D가 128개 있다는 거고 학습은 AGP와 하나에서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해서 30만 번 이터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LPIPS가 유난히 명확한 개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더 그럴싸한 게 LPIPS가 보여주는 건데 인간의 인식과 더 잘 일치를 하는 개선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타임 같은 걸 보시면은 픽셀 스플랫이랑 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 스플랫은 픽셀당 3개 정도의 가우시안을 예측을 하는데 MV 스플랫은 픽셀당 하나만 예측을 해서 개수를 3개를 줄여가지고 렌더링 속도도 엄청 빠른 0.001호초대라고 합니다. 0.015초랑 0.0025초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 볼륨 기반 인코더를 갖췄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피션트해서 디자인이 가볍기 때문에 픽셀 스플랫보다 매개 변수가 10배 적은데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테이블 1에서 볼 수 있는 거고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어, 잠시만요. 어디 갔지?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사실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논문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PDF를 키워서 보시면은 이제 어, 시- 어떤 도전적인 시점에서도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제 반복된 패턴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창문의 바깥에 그 창문 프레임이나 그 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는 그런 반복된 패턴이 있는 곳에서 이제 MVS 스플랫이 그나마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고 또 입력부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계단 난간 같은 거, 이 두 번째 그림에서 계단 난간,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램프 커버, 이런 걸 잘 만들었다고, 다른 거에 비해 잘 만들었다고 했고, 또 마지막 사진 같이 먼 거리에서 촬영한 대규모 객체, 큰 객체를 묘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다리 같은 거죠. 좀 멀리서 찍은 다리 같은 걸 더 뛰어난 성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준 모델들은 이런 부분에서 뭐 반복된 패턴 하나만 있는 거, 대규모 외부 객체, 엄청 큰 외부 객체일 때 이제 아티팩트가 많은데 MVS 플랫은 어, 아, 이제 볼륨 기반의 이 코스트 볼륨 기반의 지오메트리 덕분에 아티팩트가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형상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대한 내용인데 어, 이제 픽셀 스플랫 같은 경우에는 부유 가우시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MV 스플랫은 3D 기하학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요 부유 가우시안이 별로 덜하고 이제 엄청 자신이 있었는지 이들이 올린 PLY 파일이 있는데 그걸로 한 번씩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규어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10K랑 10K에서만 학습된 모델을 이제 ACID라는 데이터나 DTU라는 데이터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학습하지 않은 씬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만드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피규어 5에 보는 것처럼 타겟 데이터셋의 카메라 분포랑 이미지가 이제 원본이랑 굉장히 다른 경우에도 꽤 괜찮은 렌더링을 하는데, 픽셀 스플랫 같은 경우에는 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드 포워드가 하려는 그런 사전 지식을 다른 데서 학습을 해서 어, 학습하지 않은 뷰에 대해서 리컨을 하려는 이 목표를 잘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은 리얼 에스테이트 10K인데 ACID랑 DTU로 테스트를 했을 때 MV 스플랫 같은 경우에는 LPIPS가 픽셀 스플랫보다 훨씬 앞섰고, 이제 소스랑 타겟 데이터 간의 도메인 갭이 커질수록 픽셀 스플랫은 더 못할 테니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얘기랑 똑같이 도메인이 달라도 신스 리컨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화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 3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시작인데요. 이제 뭐 코스트 볼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걸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정량적으로 결과가 크게 저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PIPS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0.06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6에서 볼 때도 이게 초록색 부분, 이렇게 밝은 부분이 이게 에러 맵이기 때문에 밝으면 밝을수록 에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스트 볼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초록 부분이 제일 많은 걸로 봐서 코스트 볼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에러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베이스 더하기 리파인일 때, 리파인먼트까지 같이 했을 때 에러 맵에서 초록 부분이 가장 적은 걸로 봐서 에러가 가장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트 볼륨이랑 리파이먼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V 스플랫의 주요 특징은 스파스 멀티뷰 이미지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피드포워드 모델이고, 멀티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스트 볼륨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고, 라지 스케일 씬 레벨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했고, 아까 픽셀 스플랫과 비교해서 매개 변수는 10배 적은데 속도도 2배나 빠른 어, 그런 걸 달성을 했고, 어, 여러 개의 테이블이랑 이미지로 봤을 때처럼 지오메트리 품질이 코스트 볼륨 덕분에 더 좋아서 일반화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근데 여전히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리나 창문과 같은 반사 표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얼 에스테이트 10K로만 학습이 되어 있어서 뭐 DTU나 엑시드라는 그런 데이터로 검증을 했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실제 리얼월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에는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더 일반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특정 표면, 아까 말했던 유리나 창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 그 메소드에서 그 I랑 J를 예시로 설명이 된 부분 있었잖아요. 메소드에서 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다음 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좀 더 다음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네네.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I랑 J 약간 두 개의 뷰에 대해서만 설명이 돼 있는데, 만약에 네네. 뷰가 더 늘어나면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JK라고 하면은, 이러면 그 3 곱하기 2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그, 어, 저 볼륨을 다 예측을 하는 건가요? 코스트 볼륨을?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 각각에 대해서 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개에 대해서 하면 세 개에 대해서 요 안에서도 크로스 어텐션이 일어나고, 요것도 구하고, 요 사이에서도 세 개에 대해서 다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상관관계를 얻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제가 혹시 놓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능이 빠르다는 부분 혹시 몇 개 뷰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건지는 안 써 있었나요? 아마 두 개의 뷰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여기 픽셀 워, 스플, 네네. 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워핑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픽셀 스플랫에서 애초에 두 개의 입력뷰로 어, 3D 가우시안 그 파라미터들을 얻는 게 목표여서 아마 얘랑 비교를 하려고 두 개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어, 방금 창신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사실 지금 제목에 efficient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네, 이게 크로스 어텐션이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어텐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미지 개수를 늘리면 어떻게 왜냐면 멀티뷰 스테리오가 사실 네. 실질적으로 멀티뷰 개념을 쓰려면 이미지 두 개보다는 좀 더 확장적인 실험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결과가 음, 따로 있었나요? 그런 표는 못 보긴 했는데 사실 뒤에 내용이 더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있을 수도 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펜딕스가 붙거든요. 여기에 네네네. 멀티뷰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방금 그래서 그 네, 프로젝트 페이지를 봤는데 네네. 거기서는 비디오 결과 같은 게 있는데 거의 프레임 70개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막 프레임 139번부터 203번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이런 거는 인풋 두 개짜리 결과를 여러 개 만들어서 붙인 건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성능이 그러면. 가장 프레임 좋으면 그렇게 70개는.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 부분에서 네네. 프로젝션. 인트린직이랑 익스트린직은 어, 요건가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따로 설명이 안 나와 있었. 이거 구하는 거 아니라 그냥 인풋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데이터에 대한 다 그럼 다 있는 거예요. 네네. 뭔가 그걸 어떻게 어, 했다는 내용 전혀 없고 딱 이렇게 한 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네. 이게 문제를 두 장 이미지 줘가지고 새로운 포즈를 렌더링하는 거잖아요. 네. 문제를 정말 제한시켜 놓고 성능을 올렸더니 논문이 되네요. 신기해서 그냥 이게 네, 2024 이야기가 네, ECCV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늦지 봤어요. 않았습니다. 음, 성능은 되게 높네요. 그 픽셀 라이프
기준으로 해서 네, 맞아요. 일단은 뭔가 컴퓨터 비전에 뭐 멀티뷰 스테레오라든가 그런 걸 기존 걸 잘 알면 도전해봤을 논문인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널프에 적용했던 거를 3D 가우시안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했던 걸 적용해 보거나 초반에만 가능한 것들이 아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